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부터 수요평화 뉴스는 뉴스 브리핑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앞으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평화통일시민행동의 사무국장 황남순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계엄시국과 전쟁 발발 위기 특집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평양 상공 무인기 침투, 김용현 국방장관의 지시였다. 두 번째 뉴스, 군인이 직접 대북전단 살포를. 세 번째 뉴스, 북의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 타격 지시, 전쟁 도발 사실이었다. 네 번째는 민중의 투쟁은 용산으로 향해야 한다입니다. 북한은 지난 10월 평양 상공에 남한 무인기가 침투했었다고 밝히고 무인기 사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국군의 날 퍼레이드에서 보여준 무인기와 똑같이 생겼었죠. 이 내합참은 북의 발표가 있은 직후에는 군이 보낸 것은 없다고 했다가 이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국방부, 통일부, 합참 모두 북한의 무인기를 침투시켰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모르쇠로 일관했죠. 여러분, 이때 민주당은 뭐라고 입장을 발표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정부의 입장을 들어보니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9일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국방위에서 비상계엄을 위해 북한을 자극하는 행동들이 있었다면서 드론사령부의 무인기를 동원해 정보사가 백령도까지 가서 드론을 날리고 방첩사가 이것을 기획하고 드론사령부 운영 요원들이 함께 갔다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0일 국방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김병주 의원이 드론 작전 사령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김병주 의원이 누구로부터 북한 평양 침투하는 무인기를 띄우라고 지시를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드론 작전 사령관이 그 사안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김병주 의원이 왜 확인해 줄 수가 없나요? 사실이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말하면서 연천과 김포 일대에서 드론을 띄웠던데 어디서 띄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너무 다 알고 있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어쨌든 드론 작전 사령관이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드론 띄웠다는 것이죠. 또 김병주 의원이 비상계엄 닷새 뒤인 12월 8일에 드론 작전 사령부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에 화재가 나서 드론과 발사대가 일부 타버렸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여기에 있던 이 드론이 지난 10월에 평양에 보낸 드론은 아닌지 증거인멸 시도는 아닌지 주궁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국방위 회의에서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드론 4대 손망실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군소식 관련해서는 아주 빠르게 알고 있습니다. 부승찬 의원은 드론 작전 사령관에게 드론 작전 사령부가 가지고 있는 무인기가 86대였고 이 중에 4대가 손망실 되었는데 맞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드론 작전 사령관이 86대 이렇게 말을 흐리다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실토해버린 거죠. 부승찬 의원은 평양으로 삐라를 싣고 가던 무인기가 추락해서 트럭으로 수거했다는 사실, 그 드론에는 평양 상공에 출현한 삐라통과 같은 통이 달려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기사 한 가지를 보겠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 현재는 연세대 통일연구원 개공교수로 계시는 분인데요. 한겨레에 지난 10월 18일, 즉 평양 상공 무인기 출현 이후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은 국군 심리전 부대가 대북 확성기를 다시 설치하고 방송하는 심리전에 착수한 상태이고 지난해부터 심리전 부대가 확성기뿐만 아니라 다량의 전단을 비축하기 시작했다라는 제보가 있었다고 합니다. 김종대 전 의원은 평양으로 날아간 전단 내용의 보존 상태가 깔끔하고 표현 수위도 통제되어 있다는 점을 봤을 때 군의 비축용 전단지는 아닌지 강하게 의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퍼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10월 11일 맨 처음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 언급했을 때 3일, 9일, 10일에 평양 상공에 남측의 무인기가 출현했다고 밝혔고 10월 28일에는 국방성 대변인을 통해서 10일에 추락한 무인기가 8일 밤 23시 25분에 백령도에서 이륙했다라고 비행조종 프로그램 분석 결과를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이었던 것이죠, 이게. 이렇게 전단을 실어서 북으로 날려보내다가 4대가 떨어지거나 잃어버린 것이고 북한에 다녀왔던 드론은 증거인멸을 위해서 태우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럼 윤석열 정부는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했냐?
바로 계엄을 하려고 북한과의 무력 충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외환죄라고 합니다. 단순히 대북 적대 정책과 발언들을 하면서 반북, 반통일로 정권 유지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전쟁을 일으켜서 전시 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아찔하고 공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더 공포스러운 것은 아직도 군 최고 통수권자가 윤석열이라는 것입니다. 자,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지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 남측에서 날아가는 대북 전단에 대응해서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적경지역 주민들의 대북 전단을 막아달라는 절절한 호소는 외면한 채 대북 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라고 방치하면서 조장했습니다. 왜 안 막냐? 경찰이 항공안전법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 휴전선의 비행금지 구역을 관할하는 군대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절대로 막지 않았습니다. 북에서 쓰레기 풍선을 띄우는 즉시 전 국민에게 안내 문자를 뿌리고 부양 원점을 10곳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하면서 휴전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시시각각 파악하고 있는 정부가 남측에서 몰래 날리는 전단만은 알 수가 없다는 그런 뻔뻔한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합참은 북한이 선을 넘을 경우 부양 원점을 타격하겠다고 줄곧 이야기했었는데요. 급기야 11월 18일 합참이 북한이 마침내 선을 넘었고 우리는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비상계엄은 12월 3일 밤 10시 반에 있었는데요. 민주당 박선원 의원에 의하면 국회 진입한 계엄군 707 특임단인데요. 하루 전 출동 대기 명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계엄 발표 2시간 전에는 출동 예고 문자 메시지도 보냈는데요. 북한 관련 상황이 심각하고 당장 출동해야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주당 이기현 의원은 김용현 국방장관이 합참 의장에게 비상계엄 일주일 전부터 북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라고 했습니다. 계엄 당일 헬기를 타고 출동하는 707 부대 대원들이 계엄 발표 전부터 비상대기했던 이유, 계엄군이 올 것이 왔다 하면서 무장을 하고 출동했던 이유도 오물풍선 대응이겠거니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5월부터 계속된 대북전단 문제를 정부가 방치했던 이유,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던 이유, 9.19 군사합의를 전면 무효화시키고 연평도, 백령도, 연천에서 실사격 훈련을 재개한 이유가 죽어라 북한을 때려서 북한이 대응을 하면 국지전을 빌미로 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정말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내란 속에 계엄 명분을 위해서 전쟁을 획책한 윤석열을 즉각 체포, 구속하고 이 전쟁 책동에 함께 움직인 모든 사람들을 공범죄로 잡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태진 집회가 어디에서 열리는 것이 맞겠습니까? 윤석열이 지금도 앉아있는 용산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국회의 역할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각 탄핵해서 업무 정지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국회가 할 일입니다. 내란죄에 분노하고 외환죄에 공포를 느껴서 뭐라도 행동해야 한다 생각하는 국민들은 용산 앞으로 행진해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곳은 대통령실입니다. 태진투쟁이 탄핵의 몇 표가 부족하냐 마냐로 빠져버리면 주도권은 국민의힘에 있게 됩니다. 지난 토요일 집회에서 탄핵 표결 직전 국힘 의원들이 퇴장을 하자 집회 사회자가 선창을 해서 국민의힘 의원 이름 한 명 한 명 부르며 읍소했던 상황 기억하십니까? 참으로 어이가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윤석열이란 괴물이 대통령이 되게 만든 주범, 민주당이 이 상황을 이끌어가며 제2문재인 정부가 나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이 이 와중에 어제 국회에서 금투세 폐지를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탄핵 소추안 제안 설명에서 윤석열이 한미동맹의 걸림돌이기 때문에 탄핵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직까지도 확인되지 않은 북한군 파병설에 대해서 북한을 규탄했던 것도 민주당이요. 평양 상공 무인기 침투 사건 당시에 정부의 해명을 듣고 난 후에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서 입싹 다문 정치인들도 수두룩한 게 민주당입니다.
2016년 박근혜 퇴진 촛불 당시에 우리는 어디로 가서 싸웠습니까? 청와대였습니다. 윤석열이 있는 용산으로 행진하면서 싸워야 합니다. 온 국민이 흥겨워하는 K-POP 틀고 응원봉 들고 용산으로 행진하는 것, 이것이 국민의 힘으로, 민중의 힘으로 윤석열 개인이 아닌 이 정권, 반민주 전쟁 세력을 끌어내는 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